일과 문법, 교과서 일과 문법 첫 번째 것은 전치사 뒤에 명사예요, 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써봐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은 두 개인데,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를 끼고 나면 전치사를 두 번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7개. 모든 등위 접속사는 이게 가능합니다. 등위 접속사 7개 뭐 있어요? 7개니까 외우세요, 이거는. 물론 상관 접속사도 가능해요.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는 같은 개념이니까. 다만 상관 접속사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어주는 두 개의 접속사가 필요하다가 상관 접속사고, 다만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for나 and나 nor나 but이나 or나 yet이나 so 같은 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나올 때 얘네들을 포함하면 앞에서 겹쳤던 것을 뒤에서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략하는 거를 병렬구조라고 해요. 병렬구조로 동명사를 출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이 전치사 투죠. 전치사 투. 그래서 이 전치사 투는 저희 교재 3300제의 동명사 편에 숙제로 제가 내드릴 테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보다는 없는 학생도 있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보단 동명사 편에 보시면 전치사 투가 정리가 싹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투로 시작하는 모든, 그건 내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지금 동명사가 이보단이 없으신 분들은 전치사 투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어휘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 동명사가 어휘가 되게 많거든.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조금 시험 문제를 낸다면, 동명사는 첫 번째 병렬구조하고, 두 번째 전치사 투하고, 세 번째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형태가 같은 거. 형태가 같은, 하지만 뭐가 다른, 품사가 다른. 누구하고 누구? 동명사와, 여기는 누구예요? 여기서 learning은 누구예요? 여기는 분사죠. 얘는 형용사라고, 여기는 형용사고, 동명사, 전치사 뒤에 있는 여기 동명사는 여기는 명사 자리고. 그래서 형태가 같은데 품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분사 구분하기. 근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과에 동명사가 나오고 저 뒤로 가면 이과에 가면 분사가 나와요. 그래서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까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1과하고 2과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1과, 2과 문법에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답이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특성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동사의 특성이 뭡니까? 동사의 품사를 변경한 것. 동사의 품사를 변경했어요. 뭘로? 동사를 명사로, 동사를 형용사로, 그리고 동사의 품사를 정해놓지 않은 거, 정해놓지 않은 거. 요 세 개가 동사의 품사를 변경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준동사다. 그러면 내가 정의를 내려드리면
준동사.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죠. 그러면 동명사의 정의는 뭐다?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분사라고 부르죠. 그럼 분사의 정의는 뭐다? 형용사 자리에 쓰인 누구다? 동사이다. 그러면 부정사는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부정사는 물론 투부정사하고 원형 부정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투부정사만 얘기를 할게요. 투를 붙인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뭐다? 품사를 정하지 않은 정해놓지 않은 누구다? 동사이다. 그러면 준동사는 결국에 누구부터 시작이다? 동사의 특성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동사의 특성을 먼저 공부를 해야 저게 뭘 공부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동사의 특성 두 개로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단어 연결하는 특성이 있어요. 동사에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들어오면 단어가 붙어요. 주어가 붙건 목적어가 붙건. 그 다음에 동사는 형태가 바뀌죠. 형태가 변화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동사의 특성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단어 연결하는 특성은 1번 주어가 붙고요. 2번 목적어나 보어가 붙을 수 있고요. 동사 뒤로. 3번 부사의 수식을 붙죠. 자, 그러면 이 동사의 단어를 연결하는 특성이 준동사에 있어 없어? 동사의 특성이 중에 주어가 있을 수 있고 목적어가 붙을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쪽으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동사를 명사로 바꿨는데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확대가 돼서 여기가 다 보여요. 어떤 카메라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돌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터로. 그건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자, 저 카메라도 싼 것만 골라서 샀는데도 200만 원이지. 마이크, 무선 마이크, 카메라, 그다음에 리모컨 이런 거 다 싼 것만 이렇게 그냥 적정한 것만 샀는데도 200.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저거 툭 치면은 200 날아가는 거예요. 자,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니까 동명사 뒤에도 뭐가 붙는다? 이렇게 다 붙어요, 단어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명사인데 분명히 명사인데 덩어리가 돼 버려요. 이렇게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사 뭐라고 부른다? 두 단어 이상을 붙여주니까 구라고 불러요, 이걸. 하지만 주어 동사는 아니니까 절이라고 못해요. 그래서 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8이나 7 아닙니다. 9. 여기서 구는 phrase란 뜻이죠. 단어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두 단어 이상. 그러니까 분사로 가도 분사인데 분명히 얘는 형용사인데 뒤로 뭐가 붙어 있어요? 단어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요?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준동사, 투부정사 구예요, 얘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시험 문제는 이걸로도 나오지만
이걸로도 나오지만 이걸로도 잘 나와요. 왜? 동사가 어려운 이유는 형태가 바뀌니까 계속. I에는 M 쓰고, 그죠? U에는 R 쓰고, 이렇게 동사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럼 형태가 변할 때는 반드시 뭐를 맞춰줘요?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바뀔 때는 누구하고 누구를 맞춰줘요?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봅니다. 수, 인칭. 그 다음에 동사는 또 어떻게 변해요? 시제, 또 태. 요 세 가지가 변해요. 그러면 저쪽 동사로 가면 이제 뭐가 바뀔까? 동명사에다가 s를 붙이진 않으니까 수인칭은 없어요, 얘는. 얘는 수인칭은 없지만 누구는 있어요? 시제하고 태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준동사의 시제와 태가 시험에 나와요.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지금은 내가 표를 여기다 정답으로 메꾸진 않겠습니다. 메꾸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를 채우실 줄 아셔야 되느냐?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의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주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의미상 주어를 누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채울 줄 아셔야 된다고. 뭐라고요? 네? 지금 교신하세요? 외계인하고? 혼자 얘기하지 말고 벽을 쳐다보고 천장을 쳐다보고 혼자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그래 떠? 하지 마시고 무섭습니다. 접신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시제. 준동사의 시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시제라고 하지 않고 순서라고 표현해요. 순서. 누구를 기준으로? 본동사 시제를 기준으로 뭐를 표현한다? 순서만 표현합니다. 순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준동사가 기준이 딱 있으니까. 준동사는 본동사, 여기는 준동사잖아요. 준동사의 시제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뭐밖에 없겠어요? 기준이 하나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본동사라고 같다, 본동사 뒤다.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단순이냐, 완료냐. 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완료가 아니에요. 그냥 대동사를 말합니다. 대동사. 대과거. 그래서 완료 투부정사, 단순 투부정사. 완료 동명사, 단순 동명사. 완료 분사, 단순 분사.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본동사의 시제와 여기는 같은 시제. 얘는 더 과거 시제.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또 뭐가 있겠어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시제 썼으니까 누구 있겠어요? 준동사의 태. 준동사의 태도 능동하고 수동밖에 없습니다. 그 형태를 적어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과 이가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다 나오니까. 이게 이 안에 다 있어요. 벌써 1과에서 이 2 나오고 4 나왔다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물어본 거예요? 동사적 특성, 주어하고, 그죠? 동사의 변화, 투부정사 물어본 거예요. 투부정사.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공부를 할 거다.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만 할게요. 이걸 바로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게 나아요. 이것 찔끔 이것 찔끔 이것 찔끔 해가지고 나중에 뭐 시험에 나올지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냥 싹 다 봐버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 2과
이거 뭐 물어본 것 같으세요? 이거 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Complete the sentence with the given words. 야,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using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하고 똑같은 구조로 써라. 그럼 위에를 봤더니 I went to the art hall to see the exhibition titled. 여기는 동사가 하나 나왔죠, 이미. 두 번째 동사 쓸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동사를 쓸 수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동사는 뭘로 바꿔야 돼요? 품사를 바꿔야 돼요. 아, 이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준동사가 탄생한 거예요. 준동사라는 것은 결국에 뭐를 대신한 거예요? 접속사의 기능, 접속사와 동사 두 번째, 첫 번째 연결해주는 이 기능을 대신한 게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어에서 동사를 두 개 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준동사하고 접속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두 번째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품사를 바꾼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그 자리에 어순에 맞춰서. 그 자리가 명사 자리면은 동명사로 쓴 거고, 그 자리가 형용사 자리면 분사로 쓴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품사를 정해놓지 않고 네가 필요한 만데 골라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트홀을 갔는데 왜 갔냐 이거지. 이거 하러 갔죠.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걸 부사로 본 거예요. 부사로 바꿔라. 그래서 to로 붙여놓고 부사적 용법으로 쓴 거예요. 이거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좀 오버해서 해석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죠. 이거 하러 갔어요. 내가. 이거 하러. See an exhibition 보러 갔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근데 동사를 또 쓴 거예요. 얘가. 동사를 또 쓴 거예요. 동사가 붙으니까 목적어가 붙으니까 단어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문장이 계속 길어지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어요? 여기가 붙였더니 여기가 누구 자리냐 이거죠. 품사를 바꿔야 되는데 누구로 바꾸면 됩니까? 여기서는. exhibition. 그 exhibition. 전시회가 뭐에 대한 전시회냐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즉 형용사 자리니까 그거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분사로. 형용사로 바꾼 거죠. 형용사 자리니까. 그런데 형용사 자리로 바꿨는데 여전히 얘는 뭐다? 얘는 여전히 뭐다? 형용사 자리에 바꾼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 뭘 붙였어요? 얘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동사 뒤에 붙은 얘가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이제 이 문제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가 뭐냐고. 뭐를 목적어라고 부르고 뭐를 보어라고 부릅니까? 보미가 나의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목적어라고 부르고 뭐를 보어라고 불러요? 다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영어로 말하면 object예요. 사물이죠, 사물. 대상물, 사물. 누구의 대상이에요, 얘는? 동사의 대상이에요. 동사의 대상을 object라고 불러요. 즉,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VT라고 그러죠. 타동사. VT의 T는 transe를 말해요. transitive. 뭐를 transitive 했다? 뭘 trans 했다? 뭐를 전달했다? 힘을 전달했다. 동작을. 얘는 동작동사라고도 부릅니다. 동작동사.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 동작이라는 것은 결국에 힘을 말해요. 힘을 뭐 했다? 전달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트랜스를 한 거죠. 그러려면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 대상이. 때렸으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우리가 object, 한자로 목적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대상물, 그 목적어라는 것은 즉 이 동사,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그러면 목적어는 누구와 관련된 거다? 주어다? 동사다? 동사에 관련된 거예요. 목적어는 동사 관련이에요. 동사 관련.
동사 관련. 그러면 보어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네요? 보어는. 보어를 갖는 동사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가 별로 뜻이 없어요. 2형식과 5형식 동사인데 2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2형식 동사들은 전부 다 이다 동사입니다. 얘는 하다 동사고 얘는 하다, 뭐뭐 하다인데 여기는 이다예요. 이다.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 그래서 그는 look, 는 보다가 아니에요. 이다예요. 이다. 보이다.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은 동작이고 보이다는 동작이 아니에요. 상태. 즉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 형식은.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 그래서 얘는 동사의 문법책을 보면 linking verb라고 나와요. 뜻이 없고 연결만 해줘요. 누구와 누구를. 주어와 보어를 연결만 해줘요. tire라는 동사에다가 그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려고 분사로 바꾸죠. 그죠? 그럼 받는 거죠. 수동태. 피곤해져 보이어이다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다예요. 이건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면 결국에 보호라는 것은 개념이 뭐예요? 동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명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얘는 명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 자리는 품사가 뭐가 들어와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들어와요. 명사는 동격. 직업, 나이, 이름, 동격. 형용사가 들어오면 주어의 명사의 상태. 명사의 상태. 그게 보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는 타이틀 다음에 들어온 게 목적어냐 보호냐 이거지. 엑스비션이 이거라고 이름을 자기가 타이틀을 줬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익스비션은 이렇다라는 익스비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받은 거죠. 그래서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를 목적어를 주어로 잡아버리면 얘처럼 be titled 주격보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형태가.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문장은 이 문장이었겠죠. 원래 문장은 사람들이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 엑스비션에 뭐라고? upcycle the world. upcycle을 하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인데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안 중요해서? 주어가 안 중요해서. 사람은 누가 붙였는지는 중요치 않으니까 그 exhibition은 was titled 뭐라고? upcycl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가 된다 이거. 이해 갔어요? 그래서 목적어와 보호의 차이를 가지고 분사 뒤에 붙어 있는 게 수동태 ed면은 목적어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있지만 보어는 붙을 수 있습니다. 뒤에 명사가 붙으면 ing 써라는 그런 멍청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그건 3형식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하나일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하나일 때만. 그죠? 근데 4형식이나 5형식처럼 목적어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걔네들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눈에는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는데 걔는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동사가 특성이 이게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닐 때도 되게 많아요. 보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타이틀링 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에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거네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얘가 형용사 자리라는 걸 일단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 나는 샀습니다. A cell phone case를 하고 나면 누구 자리냐 이거지. 이 자리가. 그러면 이게 부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이 자리는 수식어구 자리니까. 수식어구 자리. 얘는 문장의 주여 성문 자리. 그래서 영어는 크게 문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요 성문과 수식어구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성문 1형식부터 5형식이 쓰여지고 나면 그 뒤에 수식어구를 붙여요.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요. 문법적으로는 얘가 다 맞아요. 하지만 의미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살을 붙였단 말이죠. 그죠?
사를 붙이는 방법은 부사하고 형용사 두 개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부사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수식어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다시 등위 접속사로 문장을 다시 시작하던가. 그래서 부사 형용사를 붙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구도 있고 절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고. 그래서 부사절 형용사절, 부사구 형용사구, 전치사 명사 전명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 갔어요? 그 중에 이 자리가 word of made를 봤으니까 나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샀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동사 설명은 이 자리가 동사를 설명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근데 주어진 문장이 word of make니까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굴 설명한 거예요, 결국에? 동사 설명이 아니라 셀폰 케이스라는 명사를 설명했으니까 형용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make를 뭘로 바꾸란 소리예요? 형용사로 바꿔봐라 이 얘기예요. 형용사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난 여기다 뭘 쓴 거다? 만들어진. 나는 쓰고 싶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나는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니까 난 형용사 절을 쓸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 쓰세요. Which is made of wood.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비동사가 들어가는 수동태는 비동사는 뒤에 전부 다 형용사예요. 맞아요? 이 형식에서 아까 배웠죠? 비동사가 나오면 다 뒤에 형용사예요. ing가 붙어도 형용사고요. pp가 붙어도 형용사고요. 그냥 형용사 단어를 써도 형용사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관계대명사도 형용사고 비동사 뒤에 있는 얘도 뭐고? 분사도 형용사고.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으면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그랬을 때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면 왜 생략을 한다? 어차피 비동사 뒤에는 뭐일 거니까? 형용사일 거니까. 둘 다 역할이 같아서 뺀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밑에를 하나씩 채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아웃라인, 오늘은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이거 배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내주면 잠만 말고 해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다 관련이 있는 걸 숙제를 내줄 거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련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봐봐. 잠깐 봐봐. 분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에서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1점, 2점 깎이는 거. 내가 이걸 외우긴 다 외웠어. 그래, 맞췄어. 근데 부분 점수가 자꾸 깎여. 어디서 깎일 것 같으세요? 어디서 깎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능동과 수동의 기준을 잡은 거에서 점수 깎일 수 있어요. 이걸 ing로 바꿀래? pp로 바꿀래? 능동과 수동을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분사는 누굴 배워야 돼요? 처음에? 동사 수동태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사가 그러니까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원래 능동태냐 수동태를 구분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영어의 능동태 수동태하고 한국어 능동태 수동태가 100%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는 자동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동사에 사물주어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말로 다 해석이 수동태예요. 근데 자동차는 수동태가 없거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자동사의 pp는 수동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자동사의 pp는 BPP가 아니라 have pp예요. 타동사의 pp는 BPP죠. 수동을 나타내는데 자동사의 pp는 have pp를 나타내요. 동작의 끝을 말합니다. have fallen이지 was fallen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떨어짐을 당한 나뭇잎이 아니라고요.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라고. 그러면 결국엔 자타동사 구분이 핵심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자타동사를 배우는 것은 분사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5형식 배울 때 능동태, 수동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수제가 나갈 거예요. 그럼 능동태, 수동태를 내가 가르치고 있으면 선생님 왜 저 시험 범위 아닌데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서 실수 많이 하냐면 정말 기초적인 건데 여기서 점수 깎입니다. 실제로 ing 붙이는 방법하고 pp 쓰는 방법을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학생들이 was teached 만원 해놓고 나서 허허 한다니까요. 진짜로. 하물며 was die도 봤어요. 저는 이거 여기서 웃음이 안 나오면 큰일 났는데, 하하 하고 웃어야 되는데. he was died도 봤어요. 저는 he was died. 그 다음에 나는 독학을 했다. I was teached. 독학하다. 이거는 능수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본기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실수해서 점수 1.2점 깎이지 말라고. 지금 시험범위 나왔죠. 그죠? 단어 1부터 25 이미 주어진 거에서 시험 문제를 내도 틀립니다. 애들. 시험 문제 주어진 데에서 단어 시험을 내도 틀린다니까요. 양소거 앞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영영뜻하고 어휘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기 서술형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맞춰야겠죠. 당연히 우리는 다 맞출 겁니다. 근데 서술형 가가지고 여기서 부분 점수 깎이고 2점 깎이고 3점 깎이고 막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분사가 여기서 적어도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씩은 나올 거예요. 서술형으로. 분사 시험 문제가 정말 좋거든요. 시험 문제 내기가. 분사에다가 시제 딱 내버리면요.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다 나옵니다. 시제 나오죠. 철자 나오죠. 능동으로 쓸지 수동으로 쓸지가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아까 딱 여러분들 첫 번째 학교 시험 숙제를 보고 느낀 게, 아, 정말 꼼꼼하게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러면 1.2점 우리가 다 잘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이런 기초적인 점수는 시험이 임박했을 땐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 그때는 정말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기출문제 딱 풀고, 내가 모의고사 만들어준 거 딱 풀고, 예상 문제 딱 풀고,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딱 풀고 이래야지 막 세밀하게 아주 기초적인 건 못 합니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하해 두시는 게 좋겠다. 아무리 기본기라도 지금 점수에 관련된 것은 일단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나를 전체를 다 비추니까 부담스럽네요. 줌이 다리까지를 다 비치니까 상체만 나오다가 하체까지 나오니까 부끄럽네요. 자, 자신감을 가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old, 그죠? bold. 대머리 하지 마시고 또. 용감한이라는 뜻도 있고 굵다라는 게 진한 표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te the sentence by unscrambling 이렇게 the words 이거를 막 이렇게 scrambling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거는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Please recommend a novel. A novel. novel. 이거 뭐 물어본 것 같으세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동사, 목적어 다 나왔네요.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필요 없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수식어구 자리죠. 수식어구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 recommend 하라라고 갈지 이러한 목적어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갈지. 여기로 가면 부사 자리고 여기로 가면 형용사 자리고.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novel, 명사를 수식한 거죠. 그러면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걸로 가리를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만 딱 보고도 interesting to teenager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 안에 대시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라? 주어를, 동사를 그대로 살려서 바꿔라. 즉 형용사 절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쓰는 거죠. 관계대명사.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용사 절로 가는 거예요. 형용사 절. 그죠? 그러면 동명사 나왔고 분사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시험범위입니다. 1, 2, 3, 4. 박수를 치네, 여기. 이야, 다 끝났다, 드디어. 시계를 본 거지. 4개 딱 맞췄어.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뭐 해야 될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교과서 문법 인트로를 끝내겠습니다.